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혈모 세포, 그러니까 골수를 2번씩이나 기증한 경찰관이 있네요. 네, 사실 오늘 아침 일제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이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 소속에 있는 황인호 경위가 주인공입니다. 황 경위는 지난 2001년도에 이어서 최근에 두 번째 이 조혈모 세포, 그러니까 골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 황경희가 골수를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16년 전, 그러니까 1999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황경희의 아들이 이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아병동에서 입원했던 아이들 이 골수 기증을 받지 못해서 하나 둘씩 이 병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골수 기증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골수 기증 서약을 했고요. 2001년도 자신의 이 골수 이식에 필요한 그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에 첫 번째 골수 기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환경이 선행 탓인지 그 아들 자녀도 이 골수를 기증을 받아서 건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골수를 2번이나 기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2001년도에 골수를 기증하고 13년이 지난 올해 초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 이런 연락이 또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경희는 놀라운 반 반가운 반의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다시 기증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이 골수 이식은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도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술 담배도 한 3개월 가량은 다 끊었다고 하고요. 뭐 상당히 아팠지만 결국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참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식 환자와 기증자가 일치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에서 얘기로는 기증자하고 이식 환자가 이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일치할 가능성이 부모 자식 간에는 한 5%라고 하고요. 형제 자매 간에는 한 25%로 조금 커지는데 비혈연 관계의 확률은 2만 분의 1 정도로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두 번째 이 기증을 했는데 아무튼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무튼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한다는 건데 이게 이런 결초보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는데 우리 지역의 훈련장은 어떤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대전 지역에도 이제 5곳의 이 구마다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요. 어제도 정상적으로 우선 예비군 훈련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언론에서 이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을 했는데 32사단 예하 부대인 그 유성구 훈련장에는 어제도 한 320명의 이 예비군들이 입소해서 실탄 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사고 소식 때문에 좀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하고요. 이 훈련장은 그나마 이 기자들이 가봤더니만 안전 조치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총기 이탈 방지대에 이 총기가 묶여 있어서 총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그 이탈 방지대 위에 있는 총기는 안전고리가 고정이 돼서 좌우로 한 20도 정도밖에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탄도 사격돼서 3발씩 2개의 탄창을 나눠서 지급했고 3발을 쏜 다음에 다시 3발을 넣는 이런 이 발사를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구 예비군 훈련장은 너무 도심하고 가까워서 나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조동이 워낙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지금 아직 분양은 안 됐지만요. 이 훈련장 바로 정문 앞에 지금 한 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인접한 아파트에서도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훈련장 모습이 훤히 드러나다 보일 정도로 거의 도심성에 있는 훈련장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격 훈련장이 입산로와 또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격 훈련하는 훈련장이 등산로하고 1km도 지금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위험 사고가 늘 제기돼 왔는데요. 예비군들이 이제 엎드려 자세에서 이제 사격하는 표적지 방향은 이제 구봉산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방향에 민간인 등산로가 있고요. 표적지에서 가깝게 한 800m 옆으로 등산로가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비군 사격 훈련이 있을 때는 현역 병사들이 등산로에 배치가 돼서 대피 방송을 하고 일일이 등산로를 좀 차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전의 5곳 예비 훈련장 가운데 민간인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서구 예비군 훈련장은 좀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직원 채용이 이렇게 허술한가 싶을 정도로 이루어진 게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요. 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 25명하고 계약직 한 470명, 한 500명을 채용하는데 단 한 차례도 공개 경쟁 없이 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 전체가 믿을 수 없게 좀 이뤘다는 얘기인데,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 6월 달에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그 계약직 직원이요, 그해 12월 달에 다른 계약직 직원들하고 어떤 경쟁 절차 없이 특별 채용으로 정식으로 채용이 됐고, 다시 일주일 만에 6급 직원으로 이 승진해서 채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6급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인들의 응시기에는 박탈한 셈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사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니까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개 경쟁이 아닌 인맥으로 대충 이 채용이 됐는데, 결국은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응시할 기회도 박탈됐고요. 결국 특채된 당사자 몇 명만 지금 특혜를 제공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정말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미처 시간 관계상 못 전한 뉴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사실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충청권 정치권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연석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해서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아무튼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충남도와 당진시 또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 법적인 이 싸움도 갔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게 바로 잡힐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새죠. 이 황새, 직접 볼 수 있는 황새 공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전국 유일한 이 황새 공원이 예산군 광시면에 지금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난 6월에 한국교원대에서 들어온 황새 60마리 하고요, 올해 부화된 새끼 황새 16마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난 4월 달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다 보니까는 개원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가 마침내 다음 달 9일 문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한자리에 모아두는 대통령 기록관이 어제 준공이 됐습니다. 세종시에 지금 조성이 됐는데요. 이 준비가 돼서 내년 상반기쯤에 일반인들에게 개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나라기록관에 있는 자료하고요, 충북 청주시 그 청남대에 분산되어 있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통합돼서 관리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 화보집 발간식을 가졌죠. 이 충청권에선 관심사항이었는데, 김종필 총리의 한마디, 정치는 허업이다.
뭐 한마디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은 농수산시장 법인 지정이 법에서 취소가 됐네요. 지금 항소가 되고 또 대전시도 항소한다고 해서 지금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것 같습니다. 서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가 17일 오는 일요일 날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엊그제 끝난 유성 온천축제 경제적 효과가 258억이다 이런 뉴스도 나와있네요. 대전문화재단 이 사무처장 인사 외압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처장 보고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처장은 내가 왜 그만두냐 결국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6명이 매월 10만원씩을 걷어서요 모아서 4년째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기업가치 이 포브스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애플이 1위고 삼성전자가 세계 7위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64위를 기록했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